그게 이제 머물러 있는, 영원히 머물러 있는 오늘이 없고, 또 영원히 오지 않는 내일이 없는 게 시간이죠. 자, 이렇게 시간처럼 국가 간에도 이렇게 영원히 머물러 있는 동맹도 없고, 또 영원히 원수지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개인 간이 됐든, 국가 간이 됐든, 사실 그 팩트라는 것을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이나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모르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 전쟁의 위험 속에서 저희가 은근히 불안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게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전쟁은 안 된다 하면서 평화로 가기 위한 운전자론을 내세우셨죠. 그래서 그 운전자론을 내세우시면서 사실 미국과 북한 간의 핵 문제로 인한 또 중국도 뭐 거기에 연루가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일단 멈추고 영원한 평화로 가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하나씩 지금 진행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3차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머지않아 곧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땅이 영원한 평화로 공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게 뭐 전쟁보다는 평화가 이게 북미 간에도 그렇고 한미 간에도 그렇고 북중 간에도 그렇고 미중 간에도 그렇고 그게 뭐 러시아까지 세계 어느 나라가 전쟁을 원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동치며 비교록 요동치고는 있지만 평화적인 공존과 이익을 위해서 숨은 노력들 또 암투들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한 책으로 제가 이번에는 미중전쟁이라는 소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미중전쟁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눈에 익은 얼굴이 보이시죠? 김진명 작가가 지으신 책인데 이게 이렇게 1권과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1권은 소제목을 달고 있네요. 풍계리 수소폭탄이라고. 네, 이 김진명 작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굉장히 저희들에게 이 핵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한 작가잖아요. 핵 물리학자의 암살을 다룬 책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였고 그 책을 읽고 저희들이 한반도에서 이게 핵에 관한 연구들 또는 어떻게 핵을 저희가 갖지 못하도록 강대국들 특히 미국이 행하는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는 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반도를 그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이 긴장감 넘치는 실제적인 소설이 보시다시피 전쟁이라는 책명을 달고 있는 미중 전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권, 제가 1권만 지금 읽었거든요. 2권은 차후에 또 있고 시리즈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권은 아름다운 유럽의 도시 비엔나 하면 뭐 왈츠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너무 아름다운 그 도시 풍경, 유럽의 도시 풍경들이 있는 도시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 전쟁 소설이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전쟁 소설이 전의 전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에 놀랐어요. 자, 뭐 세계은행의 육사 출신이면서 변호사인 경제를 전공한 경제 변호사인 이 김인철이라는 주인공이 비엔나에 등장을 하면서 소설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비엔나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면에 가려진 자금 세탁처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실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김인철이라는 사람이 큰 돈을 굴리는 그 쩐주를 추적하기 위해서 비엔나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서 그 큰 돈을 만졌던 펀드 매니저가 갑자기 자살하는 사건을 접하면서 책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자살한 그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왜 죽었을까를 추적하면서 최이지라는 또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소설이든 어느 인생이든 이게 사랑이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김인철이라는 주인공이 최이지라는 여성을 만나서 썸 타는 과정들이 좀 다루어져 있고요. 이제 다시 이 전쟁 소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을 또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 백악관의 참모들, 특히 국방부 내의 워룸이 묘사가 되고 있고요. 그야말로 워룸이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비밀스러운 방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씩 접했지만 트럼프하고 러시아하고는 어떤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뉴스들이 간혹씩 트럼프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들 우리가 봤죠. 이제 그 부분들도 좀 나오고요. 이게 또 이제 중간쯤에 가서 이 북한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풍계리 수소폭탄이 지하 1000m면 지하로 1km를 파고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거기 갱도에서 수소폭탄 실험이 행해지는 장면, 그러면서 김정은과 이 북한의 핵 개발 당사자들 뭐 그런 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자금이 있어야만이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3 인베스먼트라는 투자회사, 뭐 자금 세탁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출연을 하고요. 또 당연히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FBI가 이 책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FBI 요원과의 만남, 그리고 돈 세탁 장소로 이용되고 있는 케이맨 제도. 이 케이맨 제도는 카리브 해안에 있는 아름다운 관광 제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보다 페이퍼 컴퍼니 회사가 더 많다라는 영국령의 섬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비밀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은행법과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는 조세법으로 인해서 많은 블랙머니들이 그쪽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머니들이 그 달러화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자금이 세탁되어서 다시 어떤 은밀한 일에 쓰이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설명되고 있더라고요. 이 소설에서. 케이맨제도 나오고요.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최이지라는 독일 사람인데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성이 이제 김인철과 썸 타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청와대에다가 제안서를 올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전 거기서 굉장히 감동적인 또는 정책으로 사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창업대학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군인이 고급 두뇌가 필요할 때는 사관학교를 세워서 군인들을 양성하고, 또 경찰의 두뇌가 몰리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중요성 때문에 경찰대학을 설립했듯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 1,400만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1,400만 명이 어떻게 이 중소기업을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 사실은 사람 문제라는 거죠. 그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뭐 엄청난 곳도 드물지만 그 교육열이 왜 그러냐?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이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고 벌 수 있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교육열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창업대학을 세워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최고의 투자처 또는 인재가 몰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창업대학을 전액 국비로 지금 뭐 사관학교나 경찰대학처럼 용돈을 주어가면서 인재를 양성하자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서 창업하고 벤처 또 중소기업에 인재들이 몰려갈 수 있도록 그런 대학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설 속에서예요. 그리고 이제 더욱더 흥미를 끄는 약간 그 허경영식의 제언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뭐 창업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에게는 부모님에게도 1년에 1억씩 용돈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게도 애들이 다 커가지고 창업대학을 보낼 자가 없지만, 이러면 정말 엄청난 인재들이 뭐 S대학이나 뭐 그런 유명한 그런 데로 몰릴 게 아니고 이런 곳으로 몰리겠구나. 구미가 땡기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끝날 즈음에 이제 드디어 이윽고 전쟁의 서막이 조금 펼쳐지더라고요. 우리가 죽음의 백조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모르는데, 이 죽음의 백조 그러면 북한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백조는 이제 미국의 그 비연 폭격기를 일컫는 건데, 왜 북한이 벌벌 떨 수밖에 없냐면 이 비행기는 스텔스 기능, 즉 그 알아채릴 수 없는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핵탄두를 비롯하여 엄청난 폭파 기능을 가진 폭탄을 장전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 마하 음속으로 북한 하늘로 날아가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타점을 공격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날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폭격기래요. 근데 이 폭격기가 북한 하늘에 한국 공군의 도움 없이 슬쩍 날아 들어가지고 탑재한 무기들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이제 곧 전쟁 상황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100, 자 100초를 남기고 공격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 책이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고는 너무 재밌을 것 같잖아요. 드디어 읽고 이제 흥미진진한 전쟁의 실화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빼먹은 게 있네요. 이게 미중 전쟁이기 때문에 그 시진핑이 또 혼자 독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광량해를 되뇌이면서, 도광량해가 시진핑의 좌우명이래요. 실력이 있을 때까지 참자, 실력을 키울 때까지 참자를 되뇌이면서 독백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 2권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고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정세 속에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높으신 분들과 함께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기 위해서 미중전쟁이라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